오늘이 3월 벌써 4일이네요. 예. 올해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 달입니다. 예.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데 이제 벌써 상반기 4분의 1분기가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달인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그 미리 아젠다도 알려드렸지만 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아주 이 거래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도 아직은 조금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줌 미팅을 꾸준하게 참석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아주 기초를 잠시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또 아카데미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브리핑 제가 드리는 브리핑이 뭐 무조건 뭐 좋다 맞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글 안에 어떤 힌트를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얼마든지 어떤 코인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 없이도 충분히 하루 100불 이상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제가 한번 그렇게 아젠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 주말에 다들 바쁘실 텐데 다들 열정이 있으시니까 참여하셨으리라 보고 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줌 미팅입니다. 기본부터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원보스코 복잡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보스코어는요, 그냥 뭐 특별한 알고리즘이 아니게 그냥 뭐 대충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벌써 7년이 지났고요. 또 24시간 동안 암호화폐의 시장 분석, 그리고 7가지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서 3가지를 계속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영상에도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이런 7가지 알고리즘으로 1시간 전과 현재의 어떤 거래량 등등 온체인 데이터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의 점수들로 그려진 차트가 바로 원보 차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 시간과 지금 시간에 어떤 점수의 변동폭으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단기 추세로는 몇 퍼센트 정도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보 차트는 1점당 0.04%의 변동폭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50점이 올랐다. 갑자기 1시간 전과 지금 원보 차트가 나타났는데 50점이 변동됐다라고 녹색 점수가 보인다면 그냥 쉽게 4, 5, 20 그냥 산수입니다. 4, 5, 20에서 지금 단기로는 한 2% 정도의 어떤 상승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하라는 거죠. 딱 2%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매수 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온체인 데이터 등등의 어떤 자료들이 수집됐다라고 일단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예측한 원보시 예측한 그 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단기보다는 약간은 중장기로 원보 스코어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불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50점과 마이너스 250점 이런 점수로 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상승할 거야, 떨어질 거야를 미리 예측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점수의 추세로 보더라도 우리가 중장기에 어떤 관점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250점 플러스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상승하거나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딱 25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점수의 어떤 변동폭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50만의 특별한 시그널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6.4. 예, 6.4 많이 어렵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6.4는 아주 강하게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방 6.4라는 게 있으면 세력이 여기까지 올리려고 작업을 다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바꿔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이거 뭐지? 뭔가 호재가 있는가 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이제 같이 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방 6.4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방 6.4를 터치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가장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을 할 겁니다. 세력이 노력한다기보다 저희 같은 개미들이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떨어지게 되면 이거 뭐야?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또다시 사게 되고 하기 때문에 상방 6.4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할 때마다 상승한 코인에서 대해서 이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뭐냐면 보통 한 10%대에서 이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되면 보통 한 24시간, 제가 이때까지 쭉 경험을 해본 결과 길어봤자 한 24시간 정도를 버티다가 그다음부터 그냥 힘이 빠지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개미고 저도 개미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가격을 더 올리려고 노력해봤는데 어때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왜? 세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하루가 되면 그 이후부터 이렇게 상방 6.4는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30% 이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더 오래 버팁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방 6.4의 관점은 많이 올라왔으면 세력은 벌써 떠났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우리들 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끼리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엔 재미없어서 그냥 던진다든지 손절을 한다든지 그냥 빠져나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개미 투자자들만 그냥 위에서 그냥 고점에 물린 상태로 떨어지면서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방 6.4는 세력이 어떻게든 신나게 떨어뜨리겠죠. 위로 쭉 작업하고 난 다음에 신나게 쫙 떨어뜨릴 겁니다. 그런데 떨어뜨리는 것도 떨어지려고 하면 그 사이에 물려있는 우리 개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더 이상 손절 안 보려고 자꾸 커트를 해내죠. 그러니까 세력들도 쉽게 한 방에 쭉 내리기보다는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6.4는 떴다라고 해서 바로 하기보다 이때까지 6.4들을 과거 자료들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점 하나당이 저희들이 6.4잖아요. 그러면 뭐 몇 시간 만에 뭐 쭉 떨어지고 쭉 올라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2시간, 24시간, 36시간, 많게는 48시간이 됐을 때 거의 다 터치를 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12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레버리지를 작게 하고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알고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이 코인 하나로만 해도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음, 자, 현물 거래는요. 네, 현물 거래는 말 그대로 지금 들리고 있나요? 제가 제 화면이 지금 멈춘 것 같아서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물 거래는 여기 사전적 의미입니다. 매매계약 성립 시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를 들었죠. 쉽게 설명하면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라는 건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2만 불이라고 하면 제가 2만 불을 내고 비트코인을 하나 가졌어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 한 개는 저의 자산이 되고 언제든지 출금도 가능하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물 거래입니다. 금으로 따지면 그냥 제가 금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가격이 제가 10만 원에 샀다라고 해서 가격이 20만 원이 되든 5만 원이 되든 올라갔든 내려갔든 저에게는 그냥 금 한 개지 이게 돈이 얼마다라고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팔 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현물입니다. 물건을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물이라는 거래는 어떤 특정 상품, 제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었잖아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선물 거래에서 비트가 1비트 코인을 샀어요. 산다라고 해서 그 코인은 제게 아닙니다. 그냥 선물 거래에 이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물은 내가 물건을 진짜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현물 거래고요. 선물 거래는 진짜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상품을 이용해서 가격의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게임과도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짜가 붙었잖아요. 공매수, 공매도. 그러니까 허공에 있는 그런 어떤 무언가를 매수한다, 매도한다. 그래서 이제 공매수, 공매도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FOC 멤버들은 공매수, 공매도라는 것보다 글로벌 회사니까 롱숏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는 진짜 내 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보들이라든지 선물 거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거 선물 거래에 있는 거 이거 코인 출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레버리지 엄청 써서 예, 못 갖고 갑니다. 네, 현물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레버리지 높게 하면 빨리 수익 볼 수 있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레버리지의 사전적 의미는 지렛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힘으로 좀 크게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선물 거래에서는 작은 금액의 어떤 레버리지,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소위 말해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대출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용해서 나는 돈이 작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래를 갖다가 레버리지 거래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하신 분도 있고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2배 빌려달라, 5배 빌려달라, 10배 빌려달라, 소위 말해 내 자산을 이렇게 뻥튀기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클릭 몇 번, 손터치 몇 번만으로 저의 자산을 그냥 바로 늘려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는 데 있어서 신용도 보지 않고 저의 증거금도 굳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왜 레버리지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게 있으면 거래소도 아무 조건 없이 줬으면 우리에게 준 만큼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마음껏 레버리지를 쓰게 한 그 배수만큼 몇 배, 2배, 3배, 4배, 5배 이 배수만큼 청산 가격의 퍼센트를 바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선물 거래에서 제가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칠게요. 만약에 100불을 현물에서 만약에 100불을 롱 오른다에 만약에 했으면 1% 올랐으면은 저는 100불에 대해서 1%인 1불만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만약에 10배를 썼다라고 하면 저는 100불이 10배를 레버리지하면 1000불 건 사람이 되잖아요. 1000불 걸었을 때의 1%는 어떻게 됩니까? 10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100불밖에 배팅 안 했지만 현물에서 1%만 올라도 10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똑같이 1%만 올랐는데요. 하지만 거래소에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0배의 어떤 레버리지 있었으면 저는 현물에서는 100%가 오르면 저는 100불을 벌겠죠. 100불 걸었을 때요. 그런데 100%가 뒤로 가면, 거꾸로 가면 저는 100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10배를 썼다 그러면 저는 10%, 그러니까 10배 곱하기 플러스 10배, 그러니까 10%만 올라도 저는 100%의 효과가 보는 거죠. 레버리지가. 근데 반대로 10배가 제가 건 방향과 반대로 갔다. 그러면 10배의 마이너스 10%를 곱해버리면 10 곱하기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00%가 됩니다. 그러면 저의 자산은 청산되는 겁니다. 즉 저에게 10배를 마음껏 불려주는 건 저희가 원래는 마이너스 현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가 돼야 거래소는 제 돈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그만큼 10배를 돈을 불려준 만큼 10배의 어떤 청산 퍼센트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저는 10%만 마이너스가 나도 제 돈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저와의 기브 앤 테이크가 공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산수 문제를 한번 내는 겁니다. 자, 선물 거래 시에 레버리지에 따른 청산 그러면 가는 어떻게 되냐? 청산 퍼센트는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5배를 썼다라고 하면 현물에서 변동은 마이너스 20%가 반대로 가버리면 저는 돈을 다 잃게 됩니다. 5, 20 이렇게 이제 산수죠. 간단하게 구구단만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10배를 만약에 제가 레버리지를 썼다면 현물에서는 네, 10배가 10%, 10배가 아니라 10%가 뒤로 가면 저는 100%를 다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다 아시겠죠? 레버리지 만약에 제가 20배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현물에서 변동폭이 5%만 거꾸로 와도 저는 돈을 다 잃게 됩니다.
네. 그리고 레버리지. 제가 만약에 50배를 썼다라고 하면 현물에서는 2배만 거꾸로 가버리면 저는 돈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100을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상상하기도 싫죠. 1%는 그냥 순간적으로만 오더라도 그냥 다 돈을 잃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레버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레버리지를 쓰셔야 돼요. 근데 많이들 알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피트가 거의 5%가 순식간에 그냥 5% 이상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5%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20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다 그러면 5%가 만약에 롱 방향으로 내가 걸고 있었는데 거꾸로 어제 갑자기 갔었죠. 한 10시경 때였나요? 그때 내 돈이 뭐 얼마 만에 그냥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고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 때도 계속해서 저 레버리지를 추천합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완전 프로들은 뭐 고 레버리지 해도 알아서 다 대응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같이 초보들은 레버리지 5로 해야지 좀 안전합니다. 왜? 비트나 이더, 뭐 리플 같은 것들은 갑자기 뭐 20%의 변동성이 올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좀 시총이 낮은 그런 알트들은 20%의 변동폭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초보들은 저는 5배도 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적당한 적정선은 3배에서 5배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배도 저는 크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모니터 앞에서 또는 휴대폰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분이라면 또 대응 가능하겠죠. 그런데 무언가를 베팅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가 볼일 좀 보다 보면은 10%의 변동폭은 어떤 뉴스거리 하나로 1분 만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도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의 교차와 격리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차란 내가 베팅한 금액 외에 어떤 금액이 뒤에 남아 있잖아요. 어떤 뭐 보증금처럼 증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게 바로 크로스입니다. 청산가에 도달하면 아쉽지만 내가 있는 모든 자산은 다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고요. 예를 들어 총 자산이 제가 1000불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100불만 배팅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900불이 남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10을 썼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롱 방향으로 걸었는데 숏 방향으로 반대로 제가 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10%가 흘러가면 저는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격리 밑에 설명하겠지만 격리의 설명으로는 하면 저는 그냥 마이너스 100%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돈을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크로스의 장점은 뒤에 남아있는 900불까지도 제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레버리지를 10배를 쓰고 현물 기준으로 10%가 거꾸로 가면 원래 10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00이 돼야 돼서 제 돈이 날아가야 되지만 청산돼야 되지만 뒤에 있는 900불까지도 저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되지 않고 게임은 계속해서 선물 게임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마이너스 90%만큼 더 떨어져야 제 돈이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알트코인을 거래할 때 갑자기 이렇게 꼬리가 생기잖아요. 슈팅이 엄청난 꼬리 막 10% 20% 이런 꼬리에 대응할 수 있는 건 바로 크로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쭉 가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크로스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크로스를 쓰신다 그러면 나의 자산이 아무리 못 남아 있어도 제가 배팅한 금액의 5배에서 10배 이상이 남아 있을 때 쓰는 게 저는 좀 좋다. 그리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격리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제가 배팅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배팅한 금액에서 놀기 때문에 제가 건 방향과 레버리지를 쓴 그 청산 가격의 그 퍼센트만큼 뒤로 가버리면 무조건 그냥 그 돈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1000불 중에 100불만 거래했다 그러면 그 100불이 날아가면 나머지 900불로 저는 다시 거래를 그 코인을 하든 다른 코인을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보들한테는 왜 소액이지만 날아가도 그 돈만 날아가고 나머지 돈으로 다시
거래를 연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격리로 조금 추천하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숙달이 가능하고 내가 자본금이 많다, 자금이 좀 많다라고 하면 크로스도 어떤 알트코인에 엄청나게 상승한 코인을 만약에 잡아서 숏을 할 때 그 코인은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증거금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크로스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괜찮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교차와 격리의 차이점을, 격리는 그냥 내가 배팅한 금액에서만 논다. 교차는 배팅한 금액 외에 뒤에 든든한 어떤 자금줄이 있어서 내가 문제가 됐을 때 자금줄이 자동으로 빌려와서 나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기초 중에 펀딩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브리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펀딩피란 선물 거래에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포지션이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 사람들이 어떤 내가 특정 코인을 선택했을 때 더 많이,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선택했으면 PT에 롱과 숏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더 많이 몰려있는 쪽에서 좀 작게 몰려있는, 그러니까 배팅을 롱으로 100명 했고 숏으로 50명을 했다면 롱으로 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롱에 배팅한 사람들이 숏으로 배팅한 사람이 작기 때문에 8시간마다 자기네들이 건 특정한 어떤 배팅하고 그 펀딩피라고 잡혀있는 그 수수료를 계산해서 이 작은 쪽 숏 방향에 있는 사람한테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딩 비율이 양수, 앞에 보면 플러스가 없죠. 그냥 플러스가 생략된 양수인 경우에는 롱 포지션 사람들이 숏 포지션 사람들에게 펀딩 피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펀딩 그 피가 마이너스라고 표시됐을 때는 음수인 경우에 숏 포지션 사람들이 롱 포지션 사람들에게 펀딩 피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도대체 지급하느냐? 이것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펀딩 비율이 0.0217%입니다 라고 해서 양수입니다. 그러면 양수면 매 시간 8시간마다 여기 보면 카운트다운이 있죠. 펀딩 피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 그 다음에 새벽 1시 이렇게 3번의 펀딩 피가 정산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롱 포지션 사람들이 숏 포지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코인에게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만약에 파일코인을 예를 들었는데 파일코인에 롱 포지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코인의 롱 포지션 사람들이 숏 포지션 사람들에게 이 카운트다운이 제로가 됐을 때 수수료가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INJ라는 이런 인젝션 코인을 만약에 내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코인에 지금 앞에 보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숏 포지션으로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숏 포지션 사람들이 롱 포지션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준다. 자, 얼마를 주느냐? 내가 베팅한 금액이 100불이라고 만약에 치고요. 계산하기 쉬우려고 제가 10배를 자꾸 씁니다. 10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저의 그 선물 거래의 배팅 금액은 1000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불에서 제가 레버리지 쓴 10배, 10 곱하면 제가 1000불이죠. 1000불에서 이 파일코인 예를 기준으로 들면 0.0217%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불 배팅한 데서 0.0217을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배수가 계산된 그 금액에서 펀딩피가 계산되기 때문에 저는 8시간 후에 0.217달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준다라는 거죠. 대신 제가 반대 방향에 있다 그러면 제가 베팅한 금액에 저의 레버리지를 합산한 금액에 이 퍼센트를 곱한 만큼을 제가 오히려 받는 겁니다. 준다, 받는다. 예, 그거 모두 다 내가 베팅한 금액에서 레버리지를 계산된 금액에서 이 펀딩비를 계산해서 내가 받던, 내가 주던 이렇게 이제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제가 만약에 베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제가 만약에 숏 방향이다. 일 경우에는 이렇게 베팅해서 레버리지를 계산해서 0.0572 이렇게 펀딩피를 계산해서 요만큼 숏 포지션들이 롱 포지션에게 내 돈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펀딩비가 높다 그러면 뭐 세력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경우가 왜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불을 베팅한 사람이에요. 레버리지를 5배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0.01%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앞에 0.0 하고 이렇게 뒤쪽에 있는 숫자는 펀딩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0.0 요 첫 번째 자리에서 어떤 숫자나 제일 첫 번째 0이 되지 않고 바로 1%, 2% 이렇게 되는 건 엄청나게 어찌 보면 펀딩비가 높은 거거든요. 예, 그게 왜 높은지 한번 잘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1000불을 내가 배팅을 했지만 레버리지 5 정도 써서 요 정도의 그냥 아주 기본적인 펀딩피만 정산이 된다면 제가 8시간이 지나더라도 뭐 충분히 0.5달러 정도는 제가 수수료로 얼마든지 계산하고 더 수익을 보면 되니까요. 그죠? 감안할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5000불을 배팅했어요. 근데 과감하게 레버리지의 개념도 없이 그냥 막 20배를 그냥 써버렸어요. 그런데 펀딩피 정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펀딩비 정산 시간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봤더니 플러스 2입니다. 그건 뭐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은 롱 방향으로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실질적으로 배팅을 5000불밖에 안 했는데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서 20배를 해버리면 저는 거의 뭐 10만 불 배팅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거기에서 2% 펀딩피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저는 5000불 배팅했는데 수수료만 2000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예, 펀딩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몇천 불씩 배팅하는데 레버리지 개념도 없이 그냥 뭐 10배, 20배 그냥 하다 보면 또 펀딩피 개념도 없으면 그냥 순식간에 플러스 난 것 같아도 펀딩피에서 벌써 뭐 2, 3천 불씩 떼어버리면 이거 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고월 에버리지의 펀딩비 카운트다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레버리지를 높게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꼭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제가 10,000불을 배팅했어요. 어때요? 5,000불보다 더 많이 배팅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2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펀딩비가 똑같아 쳐요. 저는 수수료를 400불밖에 떼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0불이 배팅한 사람이 수수료를 400불. 이것도 세죠. 근데 10,000불을 배팅해서 제가 어때요? 한 10% 먹었다 그러면 1000불 정도 먹으면 뭐 400불 떼고 600불이라도 남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펀딩피가 높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가 들어가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 자꾸 누차 얘기하고 고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내가 뭐 소액 예를 들어 한 10불 걸었는데 레버리지 뭐 그냥 10불 잃어도 돼 라고 해서 뭐 레버리지 막 20배, 30배, 50배 쓰고요. 펀딩비 이렇게 정산 높잖아요. 내가 배팅한 금액만큼 그냥 수수료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딩비 또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 레버리지 쓰세요. 저희 고모님은 아시죠? 레버리지 뭐 1, 2, 뭐 이렇게 쓰십니다. 제가 뭐 3 이상 쓴 것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1이나 2 쓰신 것 같아요. 그러고 어때요? 배팅 금액을 높입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맞다라고 봅니다. 자금이 없다 그러면 펀딩비 정산 전에 거래를 마무리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레버리지를 높여서 작은 금액을 배팅하기보다 이 배팅 금액을 오히려 올리고요. 레버리지를 낮추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수익, 수수료 많이 떼이지 않고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뭐 얘기가 뭐 다 아는 얘기 왜 저렇게 길게 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한 거고요. 지금부터 아침 브리핑으로 수익 내기에 대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자신하는데 제가 어떤 뭐 제 브리핑을 보고 뭐 이렇게 뭐 돈을 벌게 할 자신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침 브리핑을 제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어떻게 노렸을 때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아주 뭐 몇천 불씩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감히 드릴 수는 없고요. 100불 정도는 무난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젠다에도 감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2월 27일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카데미 때는 제가 3주차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2월 27일 날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 이더 같은 경우 오전 8시 기준 다른 보조 지표들을 보면 아직 조금 더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와이더는 4시간 본 기준으로 62편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측되는
오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다른 보조지표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동평균선 그리고 또 여기 보여드린 이제 MACD라는 보조지표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RSI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씁니다. 볼륨도 당연히 보고요. 근데 제가 올려드리는 오전에 이제 캡처를 보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가 여기 제가 지금 보면 여기 하늘색이고요. 노란색을 제가 지금은 22평으로 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2평이 62평도 뚫었고 그 다음에 22평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RSI 같은 경우도 62점입니다. 60점대가 올라가 있고 요 기울기가 횡보처럼 있지만 여기 고개를 살짝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죠. 예,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네 라고 제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1시간 본 기준. 그 다음에 MACD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MACD의 활용법 같은 걸 한번 보세요. 보면 녹색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점으로 1시간 봉의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원보 차트를 봤을 때 뭔가 많이 오른다 라는 게 제 눈에 1일 차트나 2일 차트에는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어떤 일주일 차트의 관점으로 봐서는 뭐 좀 오를 관점은 보이겠다. 하지만 일주일 차트는 진짜 어찌 보면은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있다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른다라고 저는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올라요라고 브리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일 차트와 2일 차트 위주와 다른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으로만 봐서는 어느 정도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떨어진다고 해서 쭉 빠지나요? 아니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런 62평을 맞고 요런 범위 내에서 이제 횡보한다라고 어찌 보면 예측을 했는데 이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감사하게 저희 브리핑대로 놀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27일 오전 8시 에서 제가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횡보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소폭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돈 벌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 리플도 뭐 횡보했고요. 도지도 뭐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아침마다 가장 상승한 코인은 무엇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때 클레이튼과 MKR을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제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2일 차트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꺾인 듯 보이나 22일경쯤 찍은 고점까지는 열어두고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강한 코인들은 떨어지면서 위아래 무빙을 주고 고레버리지 거래들을 청산시키며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클레이튼과 MKR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의 차트를 보면 거의 고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고 MKR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22일경쯤에 찍은 고점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클레이튼 보시면 제가 오전 8시경대에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경에 알려드리면 제가 아까 펀딩피 정산 시간이 9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9시 경쯤에 여기 보면은 쫙 무빙을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에 웬만하면 8시, 9시 전에 드리려고 하는 건 9시 때 위아래 무빙이 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대비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8시, 9시 전에 웬만하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9시 때 위아래 이렇게 무빙을 추고 난 다음에 쫙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100불을 걸든 뭐 500불을 걸든 걸었을 때 레버리지의 각자의 레버리지가 다르겠지만 얼마든지 몇십 불 정도는 벌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MKR 경우 기준에도 제가 요때 알려드렸단 말이죠. 요 9시인데 여기 바로 여기서 그리고 9시 때에도 위아래 이렇게 무빙을 줬고요. 위아래 무빙을 줬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일부 익절하셨으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을 받겠지만 제가 분명히 브리핑 때
22일경쯤에 올라왔던 고점도 한번은 고려해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 고점을 쫙 왔다가 돌파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저는 롱으로 한번 먹었는데 먹고 저는 사실은 숏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더 치고 올라와 버렸어요. 더 치고 올라와서 저는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하고 기다렸더니 또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제 저는 수익을 2번 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올라가면서 또 2번, 또 내려올 때 3번. 이렇게 MKR로 3번, 그 다음에 클레이튼으로 1번. 그러니까 오전 브리핑만 보고 제가 이렇게 조치를 해놨더니 그냥 뭐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갔으니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브리핑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카데미 오신 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빔이 연속으로 2번 비슷한 가격대에 2번 정도 쏘면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연속으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고점 정도를 치면요. 저는 그 고점 근처에 예약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수익을 보는 편이고요. 이렇게 MKR 같은 경우는 3번을 올라와 줬잖아요. 3번을 올라오면 4번, 5번 올라오는 거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어떤 고점을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째 또는 정말 많이 상승한 코인은 3번까지도 오거든요. 그때 잡으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브리핑을 보거나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준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막 휴대폰 열어가지고 막 시장 가격으로 막 매수하고 이런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1시간 본 기준으로 한두 번 정도는 거의 옵니다. 2번 정도는 거의 오더라고요. 많이 오면 3번 정도는 오니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빠집니다. 이렇게 아침 브리핑을 이용해서 그 상승한 코인만 잘 노리셔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날 오후 6시에 갑자기 이런 캡처를 또 한 번 더 올려드렸습니다. 뭐예요? 딱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STX가 눈에 띄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STX는 참고로 분할로 제가 진입하라고 했고요. 0.94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얘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제가 봤던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더 올라가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힌트를 드린 겁니다. 저도 어찌 보면 이런 힌트를 드리면서 나도 이 코인을 노려야지 라는 마음을 이제 먹은 거겠죠. 그랬더니 어때요? 이 코인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0.94 저는 여기쯤까지 이제 보고 있어 가지고요. 저는 이제 예약을 1차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쫙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0.98까지. 그래서 제가 한 0.6 정도에 한 번 더 보고 여기죠.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랬더니 여기 한 번 또 빔을 쐈어요. 그랬더니 저는 바로 안 들어가고 0.96 정도? 왜 여기와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언저리까지는 올라오겠지라고 해서 제가 0.96 얼마 정도에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쫙 빠져서 저는 수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지났더니 0.94가 또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먹고 있더니 또 내려가고 그랬더니 또 0.94 제가 라인 그어놓은 걸 또 왔어요. 그러면 또 먹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 기준점을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쫙 치고 올라왔다가 빠졌을 때 또 올라올 것처럼 상승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0.94 라인을 쫙 그어 놓고요. 거기에 올라타면 또 사서 먹고 올라타면 또 사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제가 또 수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리핑에서 여러분들도 이 버블 차트 제가 사이트까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한 번씩 제가 또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업무를 보고 있을 때는 당연히 못 알려드립니다.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버블 차트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공략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리고 XAM이라고 해서 램코인이 엄청난 상승이 갑자기 밤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XAM을 또 올려드리면서도 혹시나 펀딩피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실까봐 제가 펀딩피가 높습니다. 이것만 좀 잘 대응하세요. 또 펀딩피가 최고로 높게 측정됐다. 그게 마이너스 2%가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숏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걸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급상승하고 펀딩피가 2% 이런 것은 고 레버리지의 큰 금액을 시장가로 반대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펀딩피 얘기했잖아요. 5,000불에 20배를 걸었을 때 펀딩피만 해도 만약에 한 2,000불 뭐 이렇게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수수료만 먹어도 몇천 불을 먹을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한 10,000불에 막 20배, 30배 걸고 그러면 수수료가
한 10,000불도 이제 소위 말해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펀딩피를 먹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그냥 막 시장 가격으로 막 반대로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떨어는 지는데 펀딩피가 이렇게 높은 건 세력들이라든지 아주 자금이 풍부한 사람들이 반대로 치고 와서 우리의 돈을 그냥 확 앗아가고 자기네들은 바로 정리하더라도 아주 손절을 작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펀딩피가 더 남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고 유의하셔야 된다. 오늘 제가 펀딩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한 건지 아마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제가 정보를 드리면 제가 이 밤 11시 요때쯤 드렸거든요. 요때쯤 올랐을 때. 그리고 펀딩피 정산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그렇게까지 많은 무빙은 없었어요. 요때 쫙 올라왔다가 새벽 1시 요때 이제 정산이 한번 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 9시 이렇게 쭉 빠졌다가 내일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또 다시 한번 또 쫙 그때까지도 계속 펀드비가 높았습니다. 이때 완전 그냥 엄청난 급상승이 올라왔거든요. 이때 제가 0.06인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 펀딩비 정산 끝나고 제가 빨리 시장가로 들어가서 쫙 해서 제가 이제 좀 크게 또 먹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잘 이용하시면 펀딩피 요런 개념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는데 펀딩피가 여전히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올랐지만 떨어질 거 알지만 반대 방향인 펀딩피와 반대 방향으로 롱을 진입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쫙 시장가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면서 롱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nem코인이 그 이후부터는 그냥 쭉 빠졌습니다. 그죠? 쭉 빠져서 제가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팔고 뭐 이런 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쭉 빠진다. 자, 그리고 2024년 28일 날 제가 또 브리핑 드린 겁니다. 비트코인 쭉 보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나 저항받을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제가 금액대까지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이평선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 RSI 같은 게 그냥 뭐 평범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그냥 횡보장이구나. MACD도 이런 보조지표도 그냥 횡보장이구나. 이렇게 예측했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고점과 그냥 아래에 있는 이 터치, 빔손 이 부분으로 그냥 움직이겠거니라고 해서 제가 금액까지도 어느 정도 좀 자신 있게 제가 좀 올려드렸던 그런 오전 브리핑이었습니다. 그 비트도 1일, 2일 차트를 봐서는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와 27일과 똑같이 뭐 그냥 횡보하겠다라고 제가 알려드렸고 큰 관점으로는 여전히 뭐 롱의 관점도 여전히 남아는 있구나라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갔던 그런 차트입니다. 그 다음날 제가 브리핑 할 때도 램이 여전히 상승이었고 그죠? 제가 보세요. 램 같은 경우는 지금도 펀딩피가 높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 8시 경때 제가 캡처해서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세력이나 실력자들이 펀딩피 먹으려고 펀딩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고 아까 제가 차트 알려드렸지만 그렇게 반대로 쌌죠. 그리고 STX 왜 이 전날 밤에 제가 정보를 알려드렸던 거잖아요. 지금도 상승의 힘 빠지기 전 마지막 상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잖아요. 밤 11시쯤에 11시 경이었나요? 6시 경이었나? 그때도 하여튼 얘가 20몇 프로였는데 아직도 18%였으니까 아직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GTC 같은 경우도 그 전전날 상승을 했던 게 다시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그냥 선을 한번 싹 그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라고 지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낸 같은 경우에는 하방 6.4, STX는 상방 6.4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램은 이렇게 그냥 그 이후부터 쫙 펀딩피 때문에 한번 쏘고 난 다음에 쭉 빠졌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STX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 8시경 요때 했는데 제가 힘이 빠지기 직전에 어떤 마지막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브리핑 했잖아요. 근데 8시부터 9시 요 펀딩피 때 하고 그때부터 쭉쭉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날 또 분명히 돈을 벌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TC도 제가 요때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이전의 차트를 보면서 고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이점에 그 고점, 이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펀딩비 정산 때 얘도 3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먹었을 거고, 또 이렇게 올라왔는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캐치했으면 또 더 큰 수익을 보셨겠죠. 이렇게 27일부터 상승해서 28일 오전부터 상승해서 오전 24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힘이 빠졌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상승한 코인은 또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얘는 48시간을 못 갔죠. 근데 램 같은 경우는 48시간 갔거든요. 그래서 30% 이상 간 코인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무빙을 많이 주면서 48시간 동안 왔다 갔다 세력들이 갖고 놀 수 있고, 한 10%에서 한 20% 정도 대의 어떤 상승한 코인들은 한 24시간에서 한 36시간, 48시간 전에 놀다가 세력들은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의 첫 시작, 3월 1일 날 제가 또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도 제가 어제 분명히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일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예, 그런 걸 제가 예측을 했고, 오히려 3월 1일 날 가격을 조금 올리려고 조금 더 빼지 않을까 예측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조금은 더 소폭을 상승하면서 상승장 분위기를 가야 사람들이 또 롱으로 탈 거잖아요. 그때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단에 있고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 차트에서는 약간 롱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올렸다가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는데, 계속해서 오늘 오전 8시경 예,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 저의 예측대로 쭉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그냥 쭉 빼거나 쭉 올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리면 분명히 빼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면 그런 박스권 내렸다가 올리지 않을까, 오전에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예측을 하면 피트가 어느 정도 횡보, 아주 찐 상승 찐 하락이 아니라 그러면 세력들은 피트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자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알트들을 가지고 노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또 예측을 한 겁니다. 그때도 AGIX 15%, 렌 12, 뭐 IMX 11 이렇게 이제 10%대 이제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아카데미 때 저의 첫 번째 이제 아침 브리핑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으신 분들은 뭐 추세선, 지지저항, 또 오르기 시작한 지 뭐 얼마나 지난지 브리핑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힌트가 뭔지 아시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AGIX와 IMX는 저항선을 두고 시간이 좀 지났기에 서서히 빠질 때가 되어가는 듯 하고요. 렌은 며칠 전 찍었던 고점을 향해 시간이 걸려도 일단 먼저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예측을 해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특별하게 렌을 먼저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거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AGI는 상방 6.4였기도 하고 제가 요 라인들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그어 드렸습니다. 왜? 여기에 벌써 빔을 쐈지만 몸통 캔들까지가 또 많은, 어떻게 보면 뭐 시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그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 빠지기 직전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질 거다라는 예측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오전 8시 하면서 제가 여기 선을 쫙 그었잖아요. 이따가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라왔다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온 것보다 조금 더 올라왔죠. 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분할 매수. 제가 근데 분명히 여기에 이제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대응하거나 분할 매수로 해서 조금 시간은 걸렸겠지만 여튼 쭉 이렇게 빠지면서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원보 차트에서도 상방 6.4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라인들을 제가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쭉 어찌 보면 꼬리를 알려드렸으면은 어떤 분은 꼬리 노렸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꼬리를 노렸지만 저는 꼬리는 저는 항상 먹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목덜미 정도까지 해서 먹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여기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먹었고요. IMX 같은 경우도 제가 노란색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이런 추세선도 이렇게 그어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차트만 보면은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10%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그려놓고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진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부터 쫙 빠졌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이런 차트도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이렇게 빠졌지만 다시 올라와서 요쯤에 맞고 난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했다는 거죠. 그래서 8시에 브리핑을 드리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렌입니다. 렌은 제가 분명히 오전 브리핑, 오전 8시 요때 드릴 때도 예전의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전 브리핑, 나중에 제가 오후에 오전 브리핑 드린 렌코인 지난 고점 만나러 거의 다 왔네요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쭉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고점은 여기 표시된 이쪽입니다. 네, 이쪽에 있는데 저는 이제 몸통 캔들, 렌코인을 보면 엄청나게 이 장대 빔이 되게 길거든요. 0.14 뭐 3인가 그때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설마 몸통 그까지는 올라갈까? 그냥 캔들과 그 빔 쏜 그 중간까지 되겠지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떨어지겠거니 라고 저는 이제 보였기에 저는 1차 매수를 여기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빠졌다가 저는 기다렸는데 얘가 더 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 전에 있던 22일경 때였나? 거기 고점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중간까지 온 거예요. 오고 난 다음에 쫙 빠져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중간 여기 몸통쯤에 제가 한번 또 분할 매수했던 것 같은데 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빠지게 돼서 그 다음부터 수익을 봤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전 브리핑을 보고 여기까지 올라간 걸로 저는 롱으로 벌써 1차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수익을 보고 다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또 한번 수익을 보고 예, 이 코인으로 또 2번 정도 수익을 보면서 저의 목표를 또 달성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렌이 지난주에 0.143 정도까지 장대빔을 쏜 적이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고래버리지 말고 왜 이렇게 장대빔 쏘면은 아까 고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무빙이 있는 건 항상 저 레버리지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일입니다. 오늘도 비트는 큰 상승보다 1시간 봉에 122평을 지지 삼아 추세선 하단 쪽으로 또 소폭 하락 후 반동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저도 이것도 그냥 횡보로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삼아 약간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봤자 크게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그림도 이렇게 2일 차트가 조금밖에 올라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또 봤더니 그냥 뭐 거기서 거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 삼아 다시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그냥 제가 또 횡보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봤더니 여기 보면은 ZRX와 MKR에 대해서 가장 올랐으니까 언급해 드린다라고 했고요. ZRX는 어젯밤 10시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바로 하락하기보다 올랐던 곳까지는 조금 더 한두 번, 제가 그랬죠. 장대빔 쏘면은 한두 번은 놓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MKR은 원보 차트에서 보여질 또 상승한 지 곧 24시간이 되어 가기에 서서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예측을 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 딸은 제가 요때 예측을 했는데 이쪽에서 하이켄 하시로 제가 지금 캔들을 보고 있는데 쫙 쐈어요. 저는 조금 더 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0.3대에서 여기 이전까지는 안 왔지만 요 2번 정도까지는 여기 한 번 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0.305였나 그때쯤 오전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좀 크게 본 코인이고요. MKR 같은 경우도 24시간이 지났기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잖아요. 오전 그 전날부터 쭉 올라왔길래 이제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고점 찍은 부분을 그 다음 시간에도 요 근처를 이렇게 몇 번 찍어줬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빔 쏜 부분을 한두 번은 더 터치합니다. 그래서 더 터치하고 얘도 쭉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으로만도 제가 또 수익을 봤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약간 이제 멘붕들 오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새벽 시간 3대장은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일단 마무리했어요. 0. 뭐 몇 프로씩들 아주 작게 올랐어요. 작게 올랐고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도 오늘은 어제 하락 한 만큼 어제 하락을 뭐 소폭했거든요. 요만큼 한 만큼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소폭 상승을 대장 코인들은 할 것 같다 라고 제가 이제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떤 코인들이 세력들에게 소위 말해 간택이겠죠, 선택당해서 펌핑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코인들이 오른 코인이 없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 픽을 당할까? 또는 오전 시간에 크게 상승하는 코인도 몇 개 없어서 제가 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저도 뭔가가 조짐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좀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더 오를 거야로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서 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상승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면 제가 여기 보면 요런 추세선을 그었어요. 요렇게 추세선. 여기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이라고도 이제 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점에서 요렇게 지금 내려왔는데 살짝 뚫었지만 여기 저점과 인해서 요 사이에 자꾸 만나러 가는 게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그어놓고 제가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요런 브리핑을 드리고 봤는데 어때요? 요런 삼각 수렴 같은 게 오면 이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원보 차트로만 봐서는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너무 알트들이 오른 게 없어서 좀 불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삼각 수렴이 딱 맞닥뜨리는 시점부터 해서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죠. 아마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상승 쪽으로 이 삼각 수렴 후에 꺾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측한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 포지션들이 청산을 많이 당했다라는 그 코인리스 소식들이 순식간에 속보처럼 막 올라오던데 이 실버 게이트 사건이 있었던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와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오전 브리핑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전에는 롱 거는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롱도 많이 걸지도 않고요. 그래서 숏만 이제 걸었는데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익절을 당해서 저는 사실 기분이 되게 어이가 없었지만 좋은 하루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얘가 왜 떨어졌지 하고 제가 이제 원보 차트를 3주 차트를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3주 차트에는 벌써 여기까지 떨어질 것들을 세력들은 벌써 점을 다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3주 차트도 진짜 큰 관점에서는 한 번씩을 꼭 필요로 한 차트다. 이 3주 차트가 업데이트가 FOC에서 됐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다 대비하셨겠거니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그때 또 많이 오른 코인은 T, 그 다음에 GMT, 뭐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10%대 이렇게 이제 내외로 오르고 있었고요. GMT 같은 경우는 0.45를 3번 정도 올랐다 내렸다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서서히 빠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고요. T는 저녁 7시경부터 그러니까 아직 24시간이 안 됐다는 거죠. 무려 10% 이상을 끌어올리면서 무서운 상승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쫙 그어드렸습니다. 그죠? 쫙 그어드려가지고요. 이제 또 T는 떨어질 걸 예측했고 쫙 그어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오겠거니라고 예측을 했고 여기에서 쭉 그냥 오전 시간에 그냥 빠져버렸죠. 네, 그래서 제 브리핑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시점을 보시고 잡으신 분들은 그냥 큰 수익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GMT 같은 경우도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쳤지만 한 3번 정도는 왔기에 이제 힘이 빠질 때가 됐을 겁니다 라고 제가 오전 브리핑을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시간 10시경 한 2시간 정도 지나고부터 그냥 쫙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전 브리핑 때 이 두 개의 코인을 보신 분들은 또 수익을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오전 브리핑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도요. 도대체 어떤 코인을 해야 될까? 뭐 이 그래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충분히 뭐 50불 100불 정도는 오전 브리핑의 코인으로만도 수익을 보고 느긋하게 딴 코인들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자신 있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을 할까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브리핑에서 나온 힌트 또는 버블 차트를 한 번씩 보시면서 가장 상승한 코인, 가장 하락한 코인이 눈에 띄는 것들이 원보 차트와 어떻게 이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매칭해서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원보 차트에 업그레이드될 차트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할 건데 앞으로 실시간 차트와 원보 차트에 있어서 지금은 여기에 뭐 오토보 4.0의 뭐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리즘 아닙니다. 그냥 예시로 지금 샘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차트에 이 파란색 원보 차트에
롱 관점, 숏 관점이 이제 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 차트가 제대로 구현되는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시그널을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드린다면 이거 롱 들어가야 돼, 숏 들어가야 돼 이런 고민들이 확실하게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FOC가 사이트가 업그레이드 되는 걸 좀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FOC 사이트 안에서도 이 원보 차트를 외에도 롱숏도 표시가 되겠지만 이 트레이딩 뷰 사이트도 바로 그 코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내 거래소를 보지 않아도 지금 시간봉이라든지 보조지표를 그 사이에 그 FOC 사이트 안에서 바로 추가하시면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차트도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보 차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바로 볼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회사 처음 본 것 같아요. 11기 스페셜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뭐예요? 공부를 가리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코인을 준대요. 코인을 주고 교육받으세요. 저 이런 회사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교육비, 참가비를 보통 받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코인은 무언가를 주면서 또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시면 간식이 풍성하게 있죠. 예. 우리 고모님께서 공부할 때 그냥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냥 간식도 준비해 드립니다. 커피도 있고 뭐 하겠지만 예. 여튼 이렇게 뭔가를 주면서까지도 가리키는 그런 회사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면 정말 많은 정보 또 이렇게 줌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워 가실 수가 있으니까 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루에 100불이 아니라 하루에 300불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아카데미를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FOC 카드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상위 직급자들은 지금 쓰고 계시고 또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신규 3,000불 패키지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150불 상당하는 그 가입비 신청비를 무료로 발급을 해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1,000불 또는 2,000불 정도의 지금 패키지를 쓰고 계신 분들은 3,000불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50불 정도를 할인해서 100불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FOC 카드. 앞으로 이 카드 하나로 예를 들어 뭐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어떤 수당을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카드로 바로 수당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그 카드로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커피 마실 때, 음식 먹을 때 그냥 뭔가 뭐 쓸 때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쓰시고 현금이 필요하시면 현금 인출까지 여러분들의 수당도 다 쓰실 수 있으니까 현금처럼 쓰실 수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명품 같은 거 사시는 분들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프로모션이 FOC 트래블 여행 프로모션이 또 걸려 있습니다. 이제 3월 7일 다음 주가 되면 12월 1월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베트남 다낭으로 가서 뭐 하롱베이도 가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보상이 뒤따릅니다. 또 하이 레벨이 또 되시면 이번에는 또 싱가폴로 가셔서 럭셔리한 여행과 F1 그랑프리까지도 참관하게 되고요. 또 모든 레벨입니다. 레벨 없으신 분들 모든 회원들이 소실적 기준으로 3만 불을 달성을 하신다면 또 A1에 달성하시거나 기존의 레벨 분들도 소실적 기준, 그러니까 팀 마이너죠. 마이너 기준으로 3만 불의 어떤 구독의 매출 또는 자동봇, 오토버 4.0의 매출을 올리신다면 또 이 FOC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로 정해졌고요. 예, 정말 재미나게 또 멋지게 회사가 또 준비한다라고 하니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버 4.0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해지고요. 알고리즘을 추가해서 더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버 4.0 정말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좀 꼭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지션 진입을 더 기가 막히게 또 포지션을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버 구독도 널리 알리셔서 많은 회원들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리더분들은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 어려워요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개인의 생각이 자꾸 추가로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두 달 만에 마스터해서 다 장인들이 되나요?
전문가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 직장에서도 최소 몇 달, 최대 몇 년,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평생에도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년 정도는 길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그죠? 다들 아시죠? 다들 땅 치고 후에 아유 내가 괜히 욕심내서 압니다. 아는데도 이게 잘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면 계속 경험이 쌓이면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1년만 배우십시오. 1년만 시간을 투자하고 아니 회사에서 계속해서 줌 미팅 해줘. 오프라인 강의해줘. 오프라인 교육해줘. 이런 회사가 어딨나요? 1년만 배우시면 절대 트레이딩은 원법과 함께라면 내 생각을 버려버린다면 원봇을 믿고 자동봇을 믿고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경험을 믿으면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저도 벌써 이 FOC를 만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시간 있을 때마다 이 코인 트레이딩으로 정말 감사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 먹고 사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1년만 함께 배우고 경험 쌓고 욕심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클리 줌 미팅을 마치며 제가 진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우 나는 어려워서 소개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를 소개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저 그분보다 트레이딩 더 잘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더 잘하는 강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했나요?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여기 들어와서 다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보다 더 열정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도 열정 있는 분들이 여기 위클리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다른 사람도 시간이 없을까요? 내가 바빠서 지금 트레이딩할 시간이 없어. 내가 바빠서 FOC 공부할 시간이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다고 다른 사람도 시간이 없을까요? 네, 분명히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없을까요? 나는 하루 100불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요, 더 절박하고 200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보다 사업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예, 분명히 제가 누군가를 소개했는데 저보다 더 월등하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트레이딩을 잘하고 열정이 많아서 저보다 훨씬 더 사업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만 해도 널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OC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 먹고 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 돈에 하루에 10불 정도 투자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 기술을 배운다는 거 저는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이 타인이 훨씬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잘해서 저에게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있고 이런 FOC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교육받으면서 FOC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위클리 줌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